자, 계속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11번 문제부터 보시면 되는 거죠. 자, 후륜구동 자동차의 구동 라인에서 FR 얘기하는 거죠. FR 자동차의 구동 라인에서 회전속도계로 주행 시험을 한 결과 차속하고 상관없이 진동과 소음을 유발하는 원인 중 옳지 않는 것을 물어봅니다. 차량의 속도와는 상관없이 추진축이라고 보시면 되죠. 추진축에서 진동을 일으키는 원인 중 옳지 않는 것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자, 구동축에 이물질이, 구동되는 축 자체에 이물질이 한쪽에 끼인 경우 우리 밸런스 웨이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중공축에 밸런스 웨이트라는 추를 붙여가지고 밸런스가 맞지 않을 때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위에 붙이는 추. 근데 이물질이 한쪽에 붙어 있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밸런스처럼, 밸런스 웨이트 역할처럼 어떻게, 이거는 밸런스 맞추는 개념이 아니지. 오히려 이제 반대쪽에서 일정한 게 밸런스가 잡혀져서 만들어진 축에 이물질이 붙었기 때문에 밸런스 무너뜨려서 축을 진동을 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고속에서 더 심해지겠지. 자, 유니버셜 조인트가 꽉 끼인 경우래요. 자, 유니버셜 조인트 십자형 자재 이음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인데, 조인트가 꽉 끼어서 베어링과 꽉 끼어서 주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가 손해할 때마다 어떻게 끼익 하는 고음의 소음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슬립 이음 장치 축 바깥 표면이 거치대요. 자, 슬립 이음 장치가 표면이 거칠면은 주행 중 어떻게 충격을 받아서 소음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 면의 바깥 표면이래요. 바깥 표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구동축 또는 플랜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경우, 플랜지는 이렇게 딱 접합되는 부분이에요. 밸런스가 잡히면 어때요? 한쪽은 벌어지고 한쪽 붙어 있어. 그럼 이 자체가 어떻게 흔들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흔들리는 소음과 진동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을 선택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축의 바깥 표면이 거칠 때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12번 문제도 이것도 썩 좋지 못한 문제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다음 점화 진각 배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물어보는 건데, 점화 장치를 진각, 지각시킬 수 있는 배전기입니다. 자, 진각 점화 장치는 엔진의 전자 제어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에 사용된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죠. 자, 배전기 장치에다가 위쪽에 우리 분사 펌프 이야기할 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분사 펌프 캠축을 기준으로 한쪽에는 뭐가 있다? 타이머가 있고 한쪽엔 조속기가 있다 했죠. 타이머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원심력에 의해서 이 원심력 속도가 빨라지면 원심력에서 축가 벌어질 거예요. 축가 이렇게 둥글게 벌어지는 원리에 의해서 가운데 있는 축을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준다 했습니다. 마찬가지 전자제어하지 않을 때 그 점화 시기를 더 빨리 당기기 위해서 이런 원심식 진각 기구를 달아서 회전수가 느릴 때는 축가 붙어 있다가 축 가까이 붙어 있다가 회전수가 빨라지면서 어떻게 스프링 장력을 이기고 축 바깥으로 이렇게 축가 벌어진다는 얘기지. 얘가 벌어지면서 가운데 있는 축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가운데 있는 축이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배전기 접점이 떨어지는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화 진각 배전기에 대한 설명은 만든 거지. 진각 점화 장치는 엔진의 전자제어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에 주로 많이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배전기 안에 PIP 스위치에서 높은 전압의 신호가 점화 모듈에 보내질 때 자개가 끊어진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로터를 좀 그려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로터가 4개짜리가 그려져 있고, 여기에 이제 코일이 감겨져 있습니다. 자, 코일이 감겨져 있는데, 이 선에 양쪽으로 따가지고요. 선의 한쪽은 밑으로 내려서 접지로 놓습니다. 접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쪽은 이렇게 파워 TR이죠. 요거 단자. 그럼 여기가 뭐가 된다? 여기 뭐가 된다? 베이스가 되고, 여기가 뭐가 이미터가 되고, 여기가 컬렉터가 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끝을, 컬렉터 끝을 1차 코일, 뭐 여기 더 많이 감겨져 있는 2차 코일로 놓고 이제 배전기 가운데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들어오는 라인에 이제 어떻게 한다? 여기에 배터리죠.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단자를 하나를 따야겠네요. 따가지고 중간에 접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해야겠네요. 중간에 따서 이쪽으로 전원이 들어와야 되니까 어차피 이렇게 표시를 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요게 이제 트랜지스터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베이스가 될 것이고 화살표가 어떻게 이미터에서 베이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P형 트랜지스터라고 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PNP형 트랜지스터가 작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접지가 잡힐 때, 즉 이미터에서 어떻게 베이스 쪽으로 전류가 흘러갈 때 이미터에서 컬렉터 대전류가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 원리대로 얘기를 할 때, 자, 그러면 여기서 접지가 잡히려면 이런 겁니다. 자, 플러스 전원이 들어와서 처음에 여기서는 이미터에서는 더 이상 컬렉터로 진행하지, 뭐 일단 진행 여부를 생각하지 않을 때요. 자, 아래쪽으로 전원이 내려와 가지고 다이오드 방향성에 문제 없을 거니까 코일을 감고 얘가 어떻게 온다? 자, 이쪽으로 들어와서 베이스에서 어느 쪽으로 이쪽 아래쪽으로 흘러줘야지만 이미터에서 컬렉터로 지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쪽에서 전류가 흘러서 자연스럽게 이미터에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자 보세요. 이 로터부터 설명드리는 게 맞겠다. 자, 로터가 회전을 합니다. 로터가 회전을 할 때 로터의 돌출부가 있죠. 자,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면 여기 어떻게 된다? 자력이 형성이 됩니다. 자력. 그죠? 자력이 형성이 될 거고 이 로터가 이 자력에 가까이 붙어 있을 때 여기서 뭐가 생긴다? 우리 홀 센서 아십니까? 홀 센서. 홀 센서의 홀이 그 법칙이 원리가 뭐냐면 이렇게 자개가 만들어지고 자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전류를 흘려보내는 거죠. 이 전류를 흘려보낼 때 자개가 가까이 닿게 되면은 자개와 전류의 수직의 방향으로 전압이 발생이 된다. 그죠? 걔가 뭔데? 홀 센서 이 원리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금속 자체 로터의 금속이 여기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와 가까워졌을 때 여기에서 뭐가 발생된다?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전압이. 그러면 전압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 여기 배터리에서 원래는 이쪽으로 흘러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지 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여기 전압이 높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더 이상 흐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여기서 만들어지는 전압 자체가 높다라고 보시면 여기 만약에 그 순간적으로 로터가 여기 자개에 가까워져서 12V 이상의 전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전압은 뭐예요? 전압은 높고 낮음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게 전류예요. 근데 여기에 12V가 이쪽으로 흐르려면은 이쪽에 전압이 낮아야지만 위에서 밑으로 흐를 수 있는데 로터가 가까이 닿이는 순간 이 자체 어떻게 기전력이 높아진다는 얘기지. 자체 기전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된다? 전원이 끊어진다는 얘기지. 이쪽 아래쪽으로 흘러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여기가 이제 로터가 이제 비켜나간 경우지. 로터가 비켜나간 경우에는 어떻게 이쪽에 있는 기전력이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배터리에 있던 전원이 이제 이쪽 기전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전압차에 의해서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죠. 흘러가서 얘가 접지로 떨어지는 순간 2m에서 베이스 쪽으로 전류가 흘러갈 수 있고 이때 어떻게 된다? 2m에서 컬렉터 쪽으로 대전류 같이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얘가 흘러가서 코일을 자화시켜서 1차 코일이 자화가 만들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때 이제 로터가 돌아와서 모서리 부분이 다시 닿이게 되면 여기 기전력이 높아지는 거고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 없기 때문에 이 베이스 전류가 차단해서 어떻게 이 2m 전류도 같이 차단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전류가 흘렀다가 차단되는 순간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거죠. 가까이 와가지고 PIP 스위치에서
높은 전압의 신호가 점화 모듈에 보내질 때, 높은 전압의 신호가 점화 모듈, 얘가 모듈이니까 보내질 때 어떻게 된다? 자개가 끊어진다. 그 말인 겁니다. 자, 이 부분의 해석을 이렇게 보기 한 줄로 풀어서 쓴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PIP 스위치라고 따로 이렇게 공부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앞전에서도. 자, PIP 스위치는 온오프 전압의 펄스로서 점화장치의 크랭크축 위치를 알려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좋습니다. PIP 스위치, 온오프 스위치죠. 온오프 스위치의 전압의 펄스로서 점화장치에서 전화장치에서 크랭크축 위치를 알려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언급된 게 뭡니까? 전자제어 장치, 엔진의 전자제어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에 사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전자제어 장치 하지 않는데 굳이 크랭크 축의 위치를, 크랭크 각 센서가 필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의미가 없었잖아요. 불꽃 만들어주는 그 개념이, 내가 점화시키는 시점이 개념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크랭크 각 센서 필요가 없어요. 틀린 얘기고요. 홀 효과, 홀 센서의 효과죠. 홀 효과는 전류가 흐르는 얇은 반도체에 자개가 통과할 때 발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배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뭐다? 3번이 되는 겁니다. 아까 홀 효과는 설명드렸겠지만, 전류가 흐르는 얇은 반도체에 자개가 통과할 때 그 방향과 수직으로 어떻게 기전력이 발생이 되는 현상, 그거를 홀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 맞는 거였고, 그 다음에 진각 점화 장치는 엔진의 전자제어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에 사용된다라는 부분도 맞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 두 개가 대치가 되는데, 3번 내용이 전자제어 장치에서 크랭크 축 위치를 검출할 필요성이 있지, 전자제어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쟤를 입력 신호로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12번 문제 그렇습니다. 제가 뭐 크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